소년시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해외 토픽이나 뉴스에 나올 법한 요상망측한 일을 몇 번이나 겪을 수 있을까요? 다들 말 안 해서 그렇지, 이 세상 어디에선가 저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 사람들이 꼭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시댁에 크게 한 방 먹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소름 끼치는 행동 때문에 그때 생각만 하면 몸서리가 쳐지지만 빨리 시댁에서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안 그랬으면 더 심한 것까지 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제가 처신을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마지막에는 커다란 반전이 있으니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8개월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한 아기 엄마입니다. 제가 하소연하고 싶은 사연은 바로 시댁에 들어가면서 겪은 일 때문이에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어릴 때 일찍 이혼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어린 남편을 데려가지 못하게 해서 시어머니는 혼자 집을 나가셨고 결국 남편은 시아버지 밑에서 홀로 자랐대요. 시어머니는 이혼 후 바로 재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재혼한 가족이 불편해할까봐 남편은 지금도 시어머니를 자주 뵙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재혼 안 하고 중간중간 연애하고 그렇게 사셨대요. 본인 말로는 현재 사귀는 분은 없다고 하시고요. 남편이 어릴 때 시아버지는 좋은 아빠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시아버지를 많이 좋아하고 잘 따랐다고 해요. 시아버지께선 저한테 잘 해주셨고 좋은 인상의 친근한 성격이셨어요. 50대 후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과 어울리려고 노력도 하시고요. 남편은 자신이 결혼해서 따로 살면 시아버지 혼자 살기 적적하실 것 같다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남편 말을 듣고 다 함께 사는 것도 나쁠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합가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임신부터 하고 결혼식은 나중에 한 것이었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남편도 좋아했지만 시아버지가 더 좋아하셨죠. 시아버지랑 같이 사니깐 초반에는 좋았어요. 제가 먹덧이 어떤 터라 자꾸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께서 제철도 아닌데도 제가 과일 먹고 싶으면 구해다 주시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한우 등심을 사와서 직접 구워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아버지께 감사했어요. 감사한 마음에 잘 챙겨드리고 싶어서 시간 날 때마다 시아버지와 영화도 보고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며 간간히 데이트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면 살수록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보고 편하게 아빠라고 부르래요. 제가 너무 이뻐서 아빠와 딸처럼 지내고 싶으시다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를 친아빠처럼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저희 친정아빠가 계시니깐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네 하고 대답만 한 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오랜만에 남편도 함께 외식하는 날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술도 좀 마셨으니 차를 놓고 집까지 걸어가자고 했어요. 어차피 집 근처여서 저도 남편도 그러자고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깍지를 끼시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랑 함께 외식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런다고 하시네요. 남편은 시아버지 행동에 부녀 같다며 좋아라 했어요. 저는 속으로 너무 싫었지만 그 자리에서 쉽게 손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제가 손을 뿌리치면 시아버지랑 한 집에서 살 건데 평생 어색하게 지낼까 봐서요. 집에 가는 내내 깍지를 빼지 않고 가는데 손에서 땀도 나서 기분이 너무 나쁘고 불쾌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났던 일에 비하면 손깍지는 진짜 약과예요. 아기 낳고 몸조리 하려고 잠깐 친정에 가 있었는데요. 시아버지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시아버지가 저한테 매일 전화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것은 알겠는데 하루에 대여섯 번이나 전화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남편한테 말해봤는데 시아버지가 아기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니깐 저보고 이해하라네요.
말이 안 통하는 남편 때문에 고구마 100개 먹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산후조리원 따로 안 가고 친정엄마가 몸조리 도와주기로 한 것이었거든요. 친정에서 2달 정도 편하게 있으려고 했는데 남편은 시아버지가 마구 전화해 대는 걸 참으라고 하니 짜증이 확 났어요. 한 번은 며칠 동안 일부러 시아버지 전화를 피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전화 와서 시아버지가 거는 전화는 무조건 받아달라고 하네요. 시아버지가 저랑 연락 안 돼서 잠도 안 주무시고 걱정하고 있다면서요. 저희 엄마가 하루 종일 저와 아기를 봐주시는데 무슨 걱정을 그리 하시는지 한숨만 나왔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무려 100통 넘게 왔길래 진짜 사람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결국 전화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서 한 달도 채 안 되어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더욱 싫었던 것은 시아버지가 현관 입구에서부터 반겨주시는데 어찌나 열이 받던지 말도 못해요. 저희 남편은 15톤 덤프트럭 기사예요. 그래서 며칠간 집에 못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런 남편 대신 시아버지가 저를 당분간 돌봐주신다고 본인이 휴직을 내신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저 혼자 아기 볼 수 있다고 하니 섭섭해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기왕 휴가 냈으니깐 아기 돌봐주면서 집에서 쉬시겠답니다. 그 말에 너무 짜증이 솟구쳤지만 제 집도 아니고 시아버지 집이니 별 수가 없었어요. 저와 아기를 도와준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항상 집에 계시니 삼시세끼 챙겨드리고 아기 씻기고 재우고 먹이고 집안 청소도 해야 하고 저만 힘들었어요. 제가 잠시 장 보러 갈 때 금방 다녀올 테니 아기 봐주세요 하고 시아버지께 부탁드리면 진짜 아기를 보고만 계셨더라고요. 아기가 기저귀에 볼일을 보고 울어도 저 올 때까지 기저귀 한번 안 갈아주세요. 이쯤 되면 남편은 뭐 하냐고 다들 묻고 싶으실 것이라 생각해요. 남편은 일 다녀오면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제가 뭔 말만 하면 인상부터 쓰니깐 더 말해봤자 제 속만 상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소름 끼치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저는 밤이 되면 다들 자는 시간에 유축을 해요. 유축한 모유를 냉동실에 저장해 놨다가 아기에게 먹입니다. 한 번은 시아버지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깜빡해서 유축도 못하고 냉동실에도 남은 모유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방에서 직접 모유를 먹이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제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젖 먹이는 모습을 몰래 엿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뭐 하시는 거냐며 처음으로 시아버지께 크게 화를 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할 이야기가 있어서 제 방문을 열었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것이라며 젖 물리는 건 못 봤다고 하는 겁니다. 기분이 정말 더러웠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모유 먹일 때 수건으로 가려놔서 다행이지 제 가슴이 보였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남편에게 시아버지와의 일을 이야기하니깐 저보고 가슴 안 보였으면 됐지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 하네요. 전 엄청난 수치심을 느껴서 기분도 더러웠는데 남편이 그리 말하니깐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핸드폰만 보는 남편에게 무슨 말을 더 할까요? 어느 날은 남편이 아기를 잠시 봐주고 제가 쌓여있던 설거지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언제부터 제 등 뒤에 서 계셨는지 우리 딸 고생하네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제 귓가 가까이에서 말했고 시아버지 손은 제 귓볼과 어깨를 주무르며 말이죠. 이것도 소름인데 시아버지 말에 더 소름이었습니다. 아기를 낳더니 제 엉덩이가 더 커진 것 같다고. 예전에는 엉덩이 살이 없어서 납작해 보였는데 요즘 보니 통통하게 살이 올라와서 보기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온몸에 쫙 돋는 소름과 수치스러움의 말이 잘 나오지 않았고 너무 놀라서 설거지 하던 그릇을 깨뜨려 버렸어요. 이건 분명 성희롱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거지 할 때마다 등 뒤에서 저를 쳐다봤다고 생각이 드니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떼며 시아버지한테 욕이란 욕을 퍼부었어요. 지금 저 성희롱한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깨진 그릇 소리가 남편에게도 들렸나 봐요. 남편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 저는 바로 성희롱 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시아버지는 제 말에 어이없다면서 저한테 했던 말을 다르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너 살쪘다고 하면 기분 나쁠까봐 돌려서 좋게 말한 것뿐이래요. 남편은 제 말은 믿지 못하고 시아버지 말만 듣더군요. 저보고 시아버지를 변태로 만든다고 시아버지는 너를 딸 같이 생각하는데 네가 이상한 상상을 한다며 화를 내네요. 그럼 손깍지하고 전화 100통 넘게 하고 젖먹이는 모습 훔쳐보고 한 아버지 행동을 다 딸 같아서 그랬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니깐 너무 역겹고 수치스럽고 억울한 감정이 섞여서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찰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보자며 망설임 없이 바로 시아버지를 성희롱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제까지 성적 수치심만 가지고 신고해도 크게 처벌 못 받는 수준이었는데 손과 어깨, 귀 등 신체 접촉도 있었으니까 처벌 가능했어요. 제가 거짓으로 신고한 줄 알았나 봐요. 저를 향해 어디 한번 신고해보라며 비웃던 시아버지는 경찰이 집에 들이닥치자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했다며 신고한 것 취소해 달라더군요. 다행히 경찰은 제 편이었어요. 그 후 시아버지는 저에게 성희롱한 것에 대해 벌금도 내고 동네에서도 얼굴 다 팔리고 성범죄자 낙인이 찍혔대요. 경찰이 출동하니까 구경 나온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시아버지 언젠가 신고 당할 줄 알았대요. 시아버지가 예전에도 여자 문제가 심각해서 시어머니가 못 견디고 이혼한 거래요. 바람 피는 것은 기본이었고 시아버지 친구 부인한테 성희롱했다가 그 친구한테 얻어맞는 모습을 동네 사람 여럿 봤다더군요. 그리고 술집 여자 종업원 데리고 다니며 모텔에 들락날락 한다는 소문까지 났었대요. 그런데 며느리인 저한테까지 그랬으니 해충보다도 더 지저분한 놈이라면서 욕을 해댔습니다. 시아버지 잡혀갈 때 남편은 뭘 했는 줄 아세요? 자기 아빠한테 어떻게 며느리가 이럴 수가 있냐며 저보고 시아버지 네가 꼬신 것 아니냐고 합디다. 그리고 성에 안 찼는지 저희 친정 집에까지 찾아가서 난리치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은 대문 앞에서 난리치는 남편한테 재수 없다며 김장 소금을 막 뿌렸어요. 같이 살면서 범죄자를 옹호하고 있다며 남편도 범죄자라면서요. 저는 소금이 아까웠지만 소금에 맞아서 따가워하며 도망가는 남편 모습이 어찌나 웃기고 꼴 사납던지 몰라요. 그리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보고 이혼하재요. 저는 핸드폰만 보며 저와 아기에게 무신경한 남편을 진작 마음속에서 정리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혼해주면 나야말로 땡큐라고 한 뒤 좋아라 웃으면서 도장 찍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아빠 역할을 못하는 건 잘 알더라고요. 어린 아기는 저한테 키우라고 하네요. 저는 남편 보고 말했죠. 어차피 아기는 내가 키울 것이었다고 양육비나 잘 보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 가서 니네 아빠랑 네가 어떤 인간인지 다 말하고 월급 통장 가압류 걸 줄 알라고 윽박 질렀습니다. 완전 비겁한 인간이에요.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헤어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 사정을 아는 지인들은 신고도 이혼도 잘했다고 해주는데 일부 사람들은 좀 너무했다고 말하네요. 정말 제가 너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엄청 잘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칭찬까지 했어요. 지금은 친정에서 마음 편히 아기 돌보며 잘 살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